앞전에 했던 내용에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 단순하게 이제 여기 img.is를 했던 걸로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죠. 물론 이미지가 작은 경우에는 밑에는 안 했으니까 건너뛰더라도 자, 이렇게 내용이 움직이는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글씨 바뀌게 한다고 할 때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기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이런 아이들은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깨진다는 거. 물론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이미지이기 때문에 깨진다라는 단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서체를 여기에 관련된 서체를 쓴다 또는 뭐 비슷한 유사한 서체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로고를 제외하고 또는 밑에 아래쪽에 있는 Q&A라는 요 특이하게 만든 형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폰트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폰트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사하게 에듀케이션이라고 쓰이는 요 아이콘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자, 앞전에 했던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되긴 한데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원체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형태로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그대로 해도 되긴 하겠군요. 자,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처음 했던 거 자,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뭐. 자, 처음 했던 걸 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하나 자, 파일 이름은 리폰트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말이 좀 어색해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한 2분 정도만 주실 파일이 올렸어요. 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은 파일 이름을 살짝 다시 원래대로 바꾸시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여기 이미지 살짝 로고랑 그 앞에 들어있는 이미지 정도만 일단 바꾸세요.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따로 CSS를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뭐 이미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왼쪽에는 여기 요 글자 내용, 위에 있는 홈, 에듀케이션 얘네들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 아이콘 집어넣는 거나 몇 가지 정도만 이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에 보시면 About Study 이런 글자들 자체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페이지랑은 자, 글자가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애상하고 서체 자체가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다른 서체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서체를 바꾸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서체를 쓰는 것 중에서 우리는 fonts.google.com 구글의 폰트를 만드는 가지고 있는 서체 사이트를 이용해서 비슷한 유사 서체를 찾아오면 되는데요. 자, 꼭 똑같은 서체를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써있는 로보토 서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보토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자마자 일단 전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할 거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 검색에서 로보토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할 거예요. 자, 해당하는 노트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이동을 해서 어떤 서체를 적용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건데요. 저는 고민할 것 없이 기본형 400 자, 그리고
좀 굵은 마우스 올리거나 뭐 했을 때 쓰는 700 정도 두 가지로만 쓰겠습니다. 자, 400의 기본형과 500은 티가 많이 안 나서 700을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그럼 400 선택하고, 자, 700도 선택합니다. 자, 하나의 페이지 또는 하나의 사이트에 너무 많은 서체는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지양한다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인베드 들어갑니다. 자, 인베드 들어가면, 자, 태그로 불러올 수 있고 또는 CSS에서 파일로 임포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태그로 할게요. 태그로 링크 태그 자체를 복사하고 카피. HTML 문서에서 제일 상단에 리셋 불러오기 전에 해당하는 서체를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하고 나시면 서체를 불러오게 될 건데, 기본적인 영어 서체를 전부 다 이 서체로 사용할 거라면 전체에다가 적용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리셋에다가 리셋이라고 만든 이곳에다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 리셋을 따로 파일 하나 제가 옮겨 놨습니다. 자, 커먼과 리셋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자, 따로 만든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 볼게요. 아직 결과물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셋과 얘네들이 지금 적용이 풀린 상태에서 불러와서 해줘야겠죠. 자, 리셋 CSS의 데이터, 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CSS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파일 이름이 잘못됐군요. 자, 리폰트. 네, 됐네요. 문제없이. 자, 그럼 여기다가 리셋에다가 만약에 쓸 거라고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서체를 여기 보시면 body HTML에 폰트 패밀리 여기다가 저는 쓰는 편이에요. 자, 어디든 리셋이라 써놓은 데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로보토라는 서체를 쓰겠다. 자, 아까 해당하는 사이트에 있었으니까 R이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군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서체들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영문 같은 경우는 로보토로 전부 다 적용이 되겠죠. 혹시나 저처럼 리셋 파일을 따로 불러지 않고 CSS 내부에다가 리셋을 작성하셨다면 해당하는 문서에다가 폰트 패밀리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는 서체들을 자, 한번 적용됐는지 한번 보고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태그에 들어가는 서체, 자, 폰트 패밀리가 뭘로 되어 있나? 자, 쭉 보면 폰트 웨이트 로보토라고 되어 있죠. 자, 티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요. 일단 로보토라는 서체가 적용된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얘를 빼고 확인해 봐도 똑같은 서체가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서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얄쌍하진 않은가 봐요. 자, 로보토보다 좀 더 얄쌍한 서체를 원하신다면 다른 폰트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자, 이것만으로 우리는
서체를 바로 적용을 해놓은 상태예요. 서체가 다 끝났어요. 뭐 더 얄쌍한 서체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나씩 찾으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당 서체들을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글씨가 흰색이어야 되고 여기 삼각형 모양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자, 헤더의 요 내비게이션 부분 한번 볼게요. 헤더의 헤드박스죠. 내비게이션 영역에 li 보겠습니다. li가 들어있고 자, 그 안에 a 태그가 들어있는데요. 자, a 태그에 폰트, 텍스트 인덴트나 트랜스폼 얘네들은 썼지만 폰트 패밀리가 없기 때문에 서체는 제대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때 글씨 색깔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글씨는 흰색이니까 A에다 직접적으로 하실 거라면 A에다가 글씨 컬러를 흰색이라고 언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리셋에다가 저는 inherit 걸어 놨기 때문에 LIS든 ULS든 어디에 써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I 태그는 여러분 삼각형을 직접 만드실 거라면은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 또는 폰터썸 이용하실 거면 폰터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가장 만들기 쉬운 방법으로 걸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폰터썸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폰터썸의 데이터를 끌고 와야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폰터썸 있나 볼게요. 따로 없네요.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폰터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운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폰터썸을 가져와서 카피해서 폰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내부에 폰터썸 사이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넣어주겠죠. 자, 이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 폰트 awesome.com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그럼 뭐 트라이앵글이 있다면 트라이앵글 쓰시면 되는 거고 이네요. 자, 없으면 뭐 여기다가 에러우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삼각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단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야 되고요. 폰터썸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이트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캐롤라이트가 있으니까 요 주소를 카피해서 해당하는 i 태그에다가 HTML에 자, 내비게이션 쪽에 있는 i 여기죠. 요 i 대신에 방금 전에 복사한 개를 바꿔치기해서 붙여 넣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단 현재 제가 얘를 블럭 해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걸어놨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CSS에서 써있는 부분에서 백그라운드를 일단 지워주시면 내비박스 안에 있는 i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워주시면 플롯 라이트 해도 디스플레이 블록은 자동으로 먹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따로 안 보이거나 했던 이유는 여기에 글씨 색깔이 뭔가 잘못됐거나 뭐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폰트 사이즈가 틀렸거나. 폰트 사이즈 확인해보고 글씨 색깔 확인해보고 폰터썸 제가 안 불렀군요. 그럼 폰터썸도 불러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폰트 안에 폰트 어썸 자, 해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내용이 삼각형까지 걸렸죠. 자, 기본적인 굵기가 매우 굵으므로 자, 글씨를 조금 가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에다가 기본 베이스 굵기는 폰트 웨이트를 노멀 또는 400으로 바꿔주시면 기본 굵기가 가능 아이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이 볼드가 제가 있나? 볼드가 있네요. 그 볼드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이거 위치 조금 더 잡으려면 뭐 하시면 돼요? 위아래 정리해 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맞추시려면 또 우리는 A 태그에다가 글자를 위아래에 맞춰줘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패딩을 쓰거나 아니면 라인 헤이트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겠죠. 자, 일단 밑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아마 A에다가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자, 오래됐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네요. 보도 버텀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그러면서 자, A 자체는 퍼센테이지로 처리했기 때문에 li의 높이값을 먼저 봐야 돼요. 40픽셀. 근데 A에서 밑줄을 4픽셀 썼어요. 그러면 남은 건 빼면 36픽셀이죠. 자, 그리고 한 줄이에요. 그럼 이런 점을 이용해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인 헤이트라고 하는 아이로 아까 얘기했던 36픽셀을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는 A 태그를 라인 헤이트 36픽셀을 사용하면 위아래 기준으로 가운데 배치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삼각형 이 부분까지 처리하시려면 I 태그의 위치가 조금 더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I 태그를 마진을 사용했는데 마진 탑의 경우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약간만 수정하셔야 원하는 값만큼 처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너무 적으면 아예 올라가니까 절반인 5픽셀로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위에 A 태그에서 언급했던 아이와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이 값을 100%라고 하고 마진 탑을 0라고 하시면 전체 높이 값이 하나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라인 헤이트 같은 거 똑같이 써서 inherit 뭐 이런 식으로 쓰신다면 A 태그에 맞춰 가지고 내용이 똑같이 내려올 거예요. inherit은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 따라가라 이 얘기하는 거죠. 안 쓰면 부모 값 따라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부모 값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폰트 어썸 자체에서 라인 헤이트를 1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폰트 어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정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내용물들이 정리가 다 되었고요. 제가 A에다가 왜 밑줄까지 넣었느냐면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A의 배경색과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우겠습니다.
자, A의 백그라운드 컬러까지는 지워놓고 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또는 포커스가 잡히면, 자, 키보드 처리까지 같이 쓸게요. 자, 마우스를 올리거나 키보드 처리까지 포커스까지 잡았을 때 저는 A의 글씨 색깔을 샵 FF30D인가요? 하면 노란 색깔로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보더 컬러 밑줄 아래줄에 들어간 밑줄에 대한 색상까지도 샵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손쉽게 해결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일부러 A에다가 보더 버텀을 적용했던 이야기죠. LI에다가 만약에 썼다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결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두리 아웃라인 필요 없다면 아웃라인은 제로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내비게이션 쪽은 됐고, 자, 이쪽은 됐어요. 더 설명할 건 이건 없겠죠. 여기는 아래쪽에 Q&A 아까 이렇게 구멍 뚫려 처리한 걔네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 넣는 수밖에, 아니면 이제 SVG 같은 걸 이용해서 쓰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SVG는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일러스트 어차피 켜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켜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냥 아무렇게나 사이즈를 켜놓은 상태고요. 자, SVG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즈를 키우든 줄이든 이미지에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자, 우리가 원했던 크기, 여기 Q&A라고 했던 이 크기 기준으로, 자, 여기 사이즈가 120에 120 픽셀이에요. 자, 똑같은 모양이 아니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할게요. 자, 동그라미로 120 픽셀에 120 픽셀짜리로 박스 하나 만듭니다. 자, 동그라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퀘스천 앤 앤서라고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또는 쓰려고 했던 서체랑 똑같은 최대한 맞추는 게 좋겠죠. 로봇은 없군요. 그러면 적당하게, 자, 좀 특이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도형화 처리하고 위에 있는 거랑 잘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잘라가지고 그거를 아까 느낌처럼 앞전에 다른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할게요. 띵, 구멍 뚫었고요. 자,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자, 편하시 따라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120에 120이라고 사이즈도 안 맞춰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자, 뒤에는 이 아트보드 있죠. 아트보드 자체를 요 그림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줄이세요. 자, 즉 벡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크기를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아이콘의 크기만큼 맞추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요 Q&A 글자를 딱 들어가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집어넣었어요. 자, 약간 더 커도 되고 사실은 저게 상관없는데 그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트보드에 맞추려고 했던 거고요. 색깔도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색깔을 직접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흰색이면
흰색으로, 뭐 옐로우면 옐로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색깔까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SVG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일부러 그냥 눈에 띄게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FFF30D로만 할게요. 흰색 안 하고. 자, SVG로 저장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Save a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애초에 처음부터 SVG로 저장하시면 돼요. 일러스트, AI, PDF, EPS 여러가지 있지만 웹하고 허용되는 아이는 SVG 밖에 없습니다. SVG로 해서, 자, 저장하시려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여기서 웹, 샘플 웹이니까 이곳에 img에다가 파일 이름을 그냥 QNA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끝났어요. 아트보드 왜 제가 얘기했냐면, 아트보드 크기만큼 같이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저장을 하면 하나 더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가끔 SVG의 버전이 조금 높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큰 상관 없지만 그냥 일부러 낮췄습니다. 낮춰놓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OK 누르게요. 자, 누르면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러오면 되겠죠. 아, 캔버스 줄이는 거요? 캔버스 줄이는 건 Shift 영문 O 또는 왼쪽에 있는 요거 핸드 툴 바로 위에 여기 아트보드 툴이에요. 아트보드 툴을 선택하시면 내가 선택한, 여러 개가 있다면 뭐 선택한 아트보드가 있겠죠. 선택한 아트보드를 상단 또는 오른쪽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트랜스폼보다는 어디 가냐, 자, 프로퍼티가 낫겠네요. 자, 프로퍼티 패널에서, 자, 아트보드의 크기를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썼으면 ESC 키 또는 엑시트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왜 120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이 아이콘의 크기가 120이라서.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아이를 불러와야 되겠죠. SVG 같은 경우는 그냥 CSS에서 불러오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라스트 차일드에서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 안에 들어있는 A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UR을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img 안에, 자, 해당하는 사이트 폴더 안에 아까 썼던 question NA PNG 아니죠? SVG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백그라운드 리핏은 노 리핏 하겠죠. 가운데 배치하는 것까지 하시려면 백그라운드 포지션도 저는 50%에 50%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 하셔도 되지만 그대로 사이즈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러와지고 처리가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엄밀히 말하면 익스플로러 하이 버전에서는 SVG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2번 불러오시는 게 맞습니다. 2번 불러올 때는, 자,
png 파일과 함께 쓰시면 png가 NG가 되는 아이는 png로, 안 되는 아이는 svg로 불러와서 쓰는 방법. 또는 저번에 얘기했던 서포트란 이용은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처리하시면 쉽게 내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들을 불러와서 추가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자, 언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글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미지가 아니라 깨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확대는 했을 때 열심히 내가 확대를 했을 때 깨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SVG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하나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나머지도 다 이미지를 불러와 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색해요. 하나만 이미지 나머지 글자가 돼버리면. 그거를 일부러 통일화시키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VG로 불러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끝난 건데, 자,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최소한 나는 SVG보다는 폰터썸처럼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폰터썸도 사실은 폰트이기도 하지만 SVG이기도 해요. 미리 얘기 드려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또 뭐냐면 VG2 ICO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는 폰트라고 검색하시면, 자, 뭐 하는 거냐면 SVG 파일을 아이콘으로 변환시키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ICO가 아니라 아이콘이네. 아니면 폰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자, SVG2 폰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요 사이트가 요 그림처럼 된 요거에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벡터 그래픽으로 열심히 만든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던 폰트 어썸처럼 또는 플랫 아이콘처럼 쓰겠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만 제가 해본 사이트는, 자, SVG2 폰트에서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요. icomoon.io 찾으셨나요? icomoon.io. 자, 요 사이트도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이곳 사이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디자인한 거를 폰트화 시키는 거예요. 폰터썸처럼. 이미 만들어진 아이도 있어요. 얘 갖다 쓸 거라면 체크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기존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를 쓰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기존에 방금 만들어진 얘를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다른 거 실제 사이트에서 에듀케이션 끝에 들어간 여기 요 자리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있었죠? 자, 코드로 바로 해도 되지만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new. 자, 간단하게 사이즈를 쓰겠습니다.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쓸게요. 자, 가로는 70 픽셀에 높이는 15 픽셀이면 넉넉하겠죠 뭐. 자, 지금 벡터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70에 15짜리 하나 아트보드를 만들어서, 자, 요렇게, 자, 영역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좀 긴감이 있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직선을 하나 쭉 그을게요. 그냥 이렇게 직선. 자, 선 자체를 두께를 조금 줄 거고요. 뭐 엄청 너무 두껍게 하진 않을게요. 2포인트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에로우 헤드에서 화살표 모양을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반대군요. 뒤집어서. 이때 이 화살표가 너무 크니까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100%가 아니라 한 60%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60%로 줄이면 자, 사이즈가 만들어졌네요. 뭐 1포인트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1포인트로 해서 100%로 만드셔도 그건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 됐고요. 자, 가급적이면 아이콘 문에서 사용할 때는 선 라인보다는 면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현재 선이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면으로 바꿀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를 한번 분리시키고, 자, 그러면 앞에 쪽 있는 거랑 가운데 선이랑 분리됐죠? 선을 한 번 더 면화시켜야 되니까 익스펜드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오케이, 끝났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직선 하나 그어줍니다. 선 색깔을 검은색 계통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색깔 기준으로 만들어 주고, 이 선을 앞에다가 화살표 모양을 추가로 달아 주십시오. 꼭 여기는 에로우 헤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필요한 선의 모양을 불러와서 적용을 하시고, 자, 무엇이든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모양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뉴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없으면 어피어런스 하라 그랬죠? 한 번 더 눌러서 완전하게 면으로 바꿔준 다음에 가급적이면 패스파인더에서 패스파인더 두 개의 도형이기 때문에 컨트롤 Y로 확인하고 있어요. 두 개의 도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정리까지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저장하는 파일이 여기 위에 보신 import 아이콘이라고 써 있죠. import icons 파일을 불러오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르면 어떤 파일을 불러올 건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AI 가능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SVG나 PDF 저장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AI 같은 경우는 버전이 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PDF나 아니면 SVG로 저장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롱 에러우라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일단 SVG를 한번 해볼게요. 자, SVG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일부러 바탕화면 그냥 했어요. 저장. 자, 버전 확인하시고 오케이. 자, 사이트 주소는 icomoon icomoon.io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icomoon.io.
자, 달 그림과 눈 그림이 같이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앱 버튼을 누르시면, 앱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얘네들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임포트를 누르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색깔 사실은 의미 없어요. only 단색 하나만 원하기 때문에 어떤 색깔 쓰셔도 하나로밖에 인지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컬러를 직접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SVG 파일 아까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담겼죠. 이렇게. 자, 제가 만든 아이예요. 만든 아이를 써보겠습니다. 선택합니다. 자, 파일을 임포트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불러온 아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셔야죠. 변환할 거니까. 다시 내가 폰트로 쓸 거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거든요. 얘를 쓸 거니까, 얘는 안 쓸 거니까 다시 선택 해제하고, 쓸 아이를 선택하고 나서 어디로? 아래로 내려가세요. 브라우저 하단에 보시면 현재 하나를 선택했고, SVG로 변환할 건가요? 애초에 SVG가 아니죠? 오른쪽 폰트로 제너레이터 변환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변환 다 했어요. 이름은 여기 써있는 E900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펜 태그로 썼는데 I 태그로 쓰든 스펜 태그로 쓰든 관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아이콘 대시 롱 에로우라고 되어 있죠. 제가 클래스 이름을 언더바로 주로 쓰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변환 처리하거나 이런 클래스 네임들이 다 중간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어요. 섞여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이픈 안 쓰는 겁니다. HTML 쓰는 방법, CSS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언급 안 할게요. 자, 얘로 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아래쪽에 자 이제 폰트니까 다운 받아야겠죠. 다운 받으면 폰트 어썸처럼 자, 파일을 다운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폰트 어썸 있는 곳, 자, 폰트는 폰트고 폰트 어썸 폰트 어썸이에요. 자, 이곳에다가 담아줍니다. 아이콘문. 그럼 아이콘 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샘플 예제가 들어있긴 한데 따로 이건 보지 않을게요. 이 자리에 CSS가 있습니다. 스타일. 아이콘 문이라고 하는 폰트 패밀리를 적용하면은 알아서 내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클래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볼 게 없네요. 자, 그럼 자, 폰트 어썸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여기 써있는 스타일 시트 이름 바꿔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그냥 담았으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똑같이 불러옵니다. 폰트 자리에다가 링크, 폰트 안에 들어있는 자, 아이콘 문 안에 들어있는 저는 폰트의 스타일, 이거 폰트가 아닌가? 아, 폰트가 아니군요. 자, 폰트에서 굳이 불러 필요 없이 여기 바로 style.css 불러올게요. 자, 아이콘 안에 있는 style.css군요.
그럼 복잡하지 않고, 자, education에다가 I 태그 쓴 이 자리에, 자, A 사이드 영역에, 자, 불러왔어요. 아이콘문 불러왔고, 헤더 아니고, 자, 사이드 박스 상단의 education 영역에다가 I 태그 일부러 만들었죠. 이 자리에다가 우리는 클래스 네이밍을 아까 보신, 자,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자, 아이콘 롱 에로우. 일부러 제가 롱 에로우라고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변환이 된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 글씨 색깔 바뀌는 것 때문에 색깔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하는 A의 백그라운드 컬러나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나오죠? 문제없이. 자, 내용 HTML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하고 CSS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HTML 부분에서는 요 변환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처리했고, 폰트로. 그 다음에 변환 처리하고 해당하는 위치에서 설명대로 사이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클래스 네임, 여기 get 코드라고 내용 보시면 클래스 아이콘 롱 에로우라고 하는 이름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스팸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고 썼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배경 색깔 흰색이 있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을 거예요. 글씨는 처음엔 블랙이 보이지만, 그래서 해당하는 자리에 들어있는, 자, 마지막 번째에 있는 아이의 백그라운드 컬러 지우고 마우스 올리거나 포커스 잡혔을 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SVG를 적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SVG가 싫다, 사실 같은 거긴 하지만 폰트로 변환해서 쓰는 방법. 비슷하지만 약간 방법이 다른 거죠. 백그라운드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아이콘 폰트처럼 해가지고 대놓고 사용할 거냐. 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